얼마 전에 이번 KBO 리그 첫 계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다르게 우리가 주목하던 FA 선수가 아니라 BFA 선수였던 롯데의 박세웅 선수, FA가 1년이 남은 박세웅 선수가 5년간 90억에 롯데와 연장 계약을 했고, 역대 6번째 BFA 장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문승원, 박정훈, 한유섬, 구자욱 이런 선수들이 대거 이제 BFA 단연 계약을 했었는데, 박세웅 선수도 그 행렬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5년 90억이라는 계약 규모로 봤을 때 롯데가 박세웅한테 정말로 크게 베팅을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계약을 다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일단 5년 90억 계약을 했고, 요 계약에는 70억 보장금액에 옵션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 후에 FA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BFA 기간이 1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FA 기간 4년에 내년 BFA 기간 1년까지 해서 5년 90억에 계약을 한 거고, 현재 이 선수가 굉장히 특이한 게, 요런 장기 계약을 맺은 선수 중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선수가 미필이에요.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군대 2년을 가게 되면 요 기간에 이제 계약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래서 계약 만료는 지금으로부터 7년 후가 될 수가 있다. 내년에도 이 선수가 입대를 할 것이냐, 현재 발표한 바로는 내년에도 입대를 하지 않고 롯데와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선수가 현재 상무에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 계약을 맺게 되면서 군대를 1년 더 미룰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선수가 만 28세가 되기 때문에 상무로는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내년 시즌이 끝나면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선수가 뭐 공익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빼박 현역을 가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현역 입대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요 아시안 게임에 박세훈 선수가 뽑혀서 병역 특례를 받게 되면 뭐 요런 군대 문제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쉽지만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만 23세 이하로 뽑기로 하고, 그 이상 나이가 많은 선수들은 딱 3명만 와일드카드로 뽑기로 했기 때문에, 박세훈 선수가 거기 안에 들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군복무를 고려하게 되면 만 28세에서 만 34세를 커버하는, 사실상 박세웅 선수는 이 계약을 맺으면서 자기 남은 야구 인생을 롯데와 함께 하겠다, 뭐 그런 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90억이라는 계약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년 90억이라는 계약이 오버페이인가 아니면 싸게 잡은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선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계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총 정리해서 요 계약을 아주 합리적으로 잘 잡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오버페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한번 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일단 이 계약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풀타임을 뛸 수 있는 토종 선발 투수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2022 시즌에 풀타임, 여기서 풀타임이라는 거는 규정 이닝을 채운 선수를 기준을 삼았는데, 규정 이닝을 채운 토종 선발 투수는 단 12명에 불과합니다. 한 팀에 한 명 남짓, 1명 내지 2명 정도 있는 굉장히 레어한 자원이라는 거고, 요 12명 중에 작년에도 규정 이닝을 채운 선수는 몇 명이냐, 단 5명. 2년 동안 선발 로테이션 꾸준히 돌아서 규정 이닝 먹은 선수가 단 5명 뿐이라는 거니까, 두 팀에 한 명꼴로 있는 굉장히 레어한 자원이라는 거죠. 근데 요 계열을 1년 더 넓혀서 3년 연속으로 규정 이닝을 채운 선수가 있느냐, KBO 리그 전체에서 단 1명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짐작을 하시겠지만 요 한 명이 바로 박세웅 선수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는 선발 투수 한두 자리는 어린 선수 경험치 주면 되지, 풀타임 돌면서 경험치 먹이고 성장하겠지, 한 시즌 로테이션은 돌겠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성적과 관련 없이 1년 내내 꾸준히 로테이션을 도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굉장히 KBO 리그에서는 엄청나게 희소한 능력이고, 그런 능력을 꾸준히 1년, 2년, 3년을 보일 수 있는 투수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말 몇 없다. 선발 투수로서 규정 이닝을 채우는 것 자체, 그 능력 자체가 희소한 리그가 KBO 리그인데, 박세웅은 리그 전체에서 가장 그 능력이 검증된 선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선수가 이제 만 28세가 되는 선수니까 동년배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검증된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웬만한 야수들, 특급 야수들이 4년 100억이 그냥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희소한 토종 선발 투수를 5년 후 90억에 잡는 게 과연 비싼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게 비싸냐 싸냐를 이야기를 하려면 비슷한 다른 계약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비슷한 다른 선수들은 얼마에 계약을 했냐, 최근 10년간 선발 투수 FA들의 계약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박세웅 선수는 FA 계약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FA 4년을 포함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계약들을 쭉 보면, 첫 번째로 박세웅 선수는 정말 어릴 때부터
이 계약이 시작을 한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우리가 언뜻 생각해봤을 때 박세웅 선수와 비슷하게 토종 에이스급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장원삼 선수가 4년 60억을 받았고, 장원준 선수 4년 84억을 받았고, 뭐 윤성환 선수 4년 80억 받았고, 차우찬 선수는 4년 95억 받았고, 그 외에 뭐 송승준 선수는 30대 후반을 커버하는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4년 40억을 받았고, 백정현 선수 마찬가지 만 35세부터 시작하는 계약인데도 4년 38억을 받았다. 방금 말했다시피 KBO 리그는 검증된 선발 투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리그고, 그렇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검증된 선발 투수들은 꽤 비싼 가격에 계약을 했다. 장원삼, 장원준 선수가 계약할 때만 해도 벌써 7, 8년 전, 8, 9년 전 이야기니까 물가 상승을 고려하고 최근 FA 몸값이 더 올라갔던 걸 감안을 하면 5년 90억이 결코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절대 비싸다고 볼 계약은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이다.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로 이 가격과 더불어서 더 가산점을 줄 만한 거는 이 선수가 매해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이 선수가 현재로서는 KBO 리그에서 선발 투수 중에 안우진 정도를 제외하면 이 선수보다 볼이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을 굉장히 파이어볼러 선발 투수인데, 처음 입단할 때만 해도 이 선수가 굉장히 깡마르고 근력이 없는 딱 전형적인 힘이 덜 붙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패스트볼 평균 유속이 한 140 정도였던 선수인데, 체격을 불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만 27세 시즌이 된 올 시즌에는 패스트볼 평균 유속이 146.5km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리그 전체 9위인 성적이고 국내 투수로만 한정을 하면 3위인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만 20세 이 선수가 1군 무대에 데뷔를 해서 7, 8년을 선수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구속이 늘어왔고 발전해왔다는 거는 이 선수의 야구에 대하는 자세, 발전하려는 욕심, 그리고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검증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140 중반 정도의 레벨에서는 1kg, 2kg가 이 선수의 클래스를 좌우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22 시즌에 커리어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진 박세웅 선수는 삼진율에서도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 볼넷율에서도 커리어 하이, 그러니까 가장 낮은 볼넷율을 기록했고, 9이닝당 홈런도 0.46개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럼으로써 이 선수가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드는 나이인데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있는 선수고, 커리어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리그 탑급 선발 자원인데 오히려 싸게 계약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박세웅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정면 승부를 즐겨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홈런이 항상 많다는 게 문제였는데, 요 0.46개의 홈런은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가 펜스를 밀고 담장을 높이면서 잠실구장급 투수 친화구장이 됐습니다. 그거의 영향이 분명히 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올 시즌이 조금 투고 시즌인 걸 감안을 하더라도 빨라진 구속과 함께 여러 가지 세부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거는 굉장히 반길만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면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이 박세웅 선수의 계약이 굉장히 좋은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좋은 선수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반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계약이 조금 비싸지 않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먼저 박세웅 선수가 탑급 선수인 건 누구나 알겠지만 5년 90억이라는 계약은 KBO에도 셀러리 캡이 생겼기 때문에 진짜 초특급 선수한테만 줘야지, 아니면 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계약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박세웅 선수가 진짜 초특급 선수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선수의 커리어를 보면 2017년에 이 선수가 만 22세의 나이로 170이닝을 던지면서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만 해도 뭐 거의 류현진, 김광현, 윤성민을 잇는 선발 투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후로 사실 살짝 부진했어요. 두 시즌을 그냥 아예 날려먹었고, 그 다음부터도 2020 시즌부터 3년 연속으로 주전 이닝을 채우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던 초특급 에이스의 면모는 아니다. 왜냐하면 평균 자책점이 4점대, 뭐 3점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 성적만으로 로테이션을 도는 것 자체가 팀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지만 90억을 주려면 에이스급 선수여야 하는데 3점대 후반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를 우리가 에이스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표를 보면 여기서 윤성민, 김광현, 양현종 이런 선수들은 누가 봐도 박세웅 선수보다 한두 급이 확실히 높은 선수고, 박세웅 선수와 조금 비슷하다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선수들만 따로 모아보면 최근 10년 동안 한 4명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장원삼, 장원준, 윤성환, 차우찬, 이 정도 선수들인데, 우리가 WAR 3 이상을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하고, 보통 5 이상을 이제 올스타급 선수라고 평가를 하는데, 요런 시즌을 몇 번이나 만들어냈느냐를 보면 FA 전까지 장원삼 선수는 WAR 3 이상 시즌을 5번, 5 이상 시즌을 1번을 만들고 FA가 돼서 4년 60억 계약을 했고, 장원준 선수도 WAR 3 이상을 3번, 5 이상을 1번, 윤성환 선수는 WAR 3 이상을 5번,
차우찬 선수는 3번. 이렇게 다들 성적을 기록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박세웅 선수는 WAR 3 이상의 시즌이 단 2번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5년 90억이라는 계약을 받기에 아주 압도적인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의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 군대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2년의 기간을 날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시즌 이후 군대를 가게 되면 만 29세 30세 최전성기의 2년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나온 아주 러프하게 그린 에이징 커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 자책점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은 거고, 결국 가장 낮은 요 정점을 보면 결국에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 구간이 어쨌든 선수들의 최전성기고, 만 32살이 넘어가면 급격하게 평균 자책점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건데, 박세웅 선수는 최전성기 중에 2년을 군대에서 보내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 박세웅 선수의 요 커리어 성적을 다시 한번 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성적이 좀 들쑥날쑥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요 기간 때 뭐 부상이 있어서 못 뛴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어쨌든 이 2년간의 공백기를 가진다는 거, 그렇게 돼서 2년 후를 예측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2년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의 커리어를 봐도 2년 뒤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불확실성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5년 90억을 여기에 태우는 거는 조금 무리다 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요 선수들 있잖아요, 차우찬, 윤성한, 장원삼, 장원준, 요 선수들을 봤을 때도 만 30세 이후의 2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 차우찬 선수의 커리어를 봐도 만 31세 시즌부터 성적이 확연하게 딱 꺾이기 시작을 해서 크게 반등을 못하고 쭉 갑니다. 물론 만 31세 시즌에도 170이닝을 던지기도 했지만 평균 자책점이 6점대였고 WAR이 1도 안 됐고, 요때부터 이제 성적이 꺾여서 반등을 못했거든요. 참고로 박세웅 선수가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나이가 만 31세이기 때문에 결코 허투루 보고 지나칠 수 없다. 그리고 장원삼 선수도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만 30세까지 딱 규정 이닝을 채우고 만 31세 시즌부터는 단 한 번도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합니다. 꺾이는 시점이 장원삼 선수도 한 만 31세 정도부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장원준 선수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만 32세 시즌까지는 거의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다가 만 33세 시즌부터 급격하게 하락이 와서 단 한 번도 반등을 못했고, 윤성환 선수는 조금 다르죠. 이 선수는 꽤 오랫동안 성적을 꾸준히 유지를 했고, 만 36세 시즌 정도까지는 계속 준수한 선발 투수, WAR 3에서 4 이상을 꾸준히 기록을 해주다가 37세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랬으니까 박세웅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선수들도 다 리그 탑급 선수였는데 만으로 30대가 되고 나서는 1년이 다르게 갑자기 팍 꺾이는 시기가 존재를 했다. 그렇게 본다면 박세웅 선수도 그런 시기가 언젠간 올 거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인데, 박세웅 선수는 또 그 사이에 군복무 2년이 끼어 있고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5년 90억이라는 계약이 마냥 싸게 계약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두 가지, 합리적이라는 측과 오버페이라는 측의 의견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 계약의 중요한 거는 단순히 박세웅 선수 한 명을 잡은 게 아니라,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박세웅 선수에게 90억을 태웠다는 걸로 롯데가 투자 의지를 보여줬고, 내년 시즌 군대 가기로 한 것도 미뤘고, 결국 롯데가 지갑을 열면서 한번 치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포수를 포함해서 다른 포지션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롯데가 지금까지의 기조는 송민규 단장이 오면서 계속 지출을 줄이고 뭐 내부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기조, 그런 것들을 꾸준히 견지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시즌이 다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조를 조금 바꿔서 확실하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스타트가 박세웅의 90억 계약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시즌 2023 시즌에 군대 가기 전에 이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박세웅 선수가 국가대표 아시안게임에 승천할 수 있느냐, 요거까지 걸린 1년이기 때문에 2023 시즌 박세웅 선수의 시즌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